안녕하세요, 플라프입니다. 방금 임대차 계약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식산업센터 전매계약 후 딱 2달 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계약이 원래대로 진행이 되어서 한시름 났습니다. 모든 지식산업센터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입주하시는 입주업체분들 큰 손해 없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팁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금 관련, 그리고 임계 물품 관련, 마지막으로 임대 조건 관련,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 관련인데요. 지식산업센터를 구매하실 때 처음에 대출을 끼고들 많이 구매를 하셨을 거고요. 저 임대사업 할 겁니다 라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사용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셨을 거고, 그러면 임대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할 것이 바로 첫째, 사업자 등록 코드 추가겠죠. 임대를 주시게 되면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할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내 사업자 코드에 임대사업자 코드가 추가가 되어야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냥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코드를 반드시 추가하셔야 한다는 건데요. 코드 번호는 701203 지식산업센터 임대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임대사업자 코드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5분 안에 간단하게 등록을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세금 관련해서 두 번째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취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금 자진 납부입니다. 아마도 지식산업센터 취득 시에 취득세 감면을 받으셨을 텐데요. 법의 취지상 감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해당 호실에서 직접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임대 용도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감면 대상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셨던 감면 혜택은 뱉어내셔야 됩니다. 추징금은 임대 계약 후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직접 가셔서 신고하고 자진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가실 때 미리 준비하셔야 할 거는 임대계약서 사본, 그리고 신분증인데요. 가시면 취득세 납부 신고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미리 매입한 지식산업센터의 취득 가격, 그리고 물건지 정보 등의 준비를 좀 해가시면 매끄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납부 신고서를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을 하면 세정과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서 납부 고지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정확히 처음에 납부하셨던 취득세를 다시 한 번 더 납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임대 시에 임계 물품 관련 사항입니다.
세 번째 하실 일은 바로 해당 호실에 대한 내외부 사진 촬영입니다. 물론 임차인께서 해당 호실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러 사람이 호실을 사용하다 보면 분명 이곳저곳 파손 그리고 훼손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거고요. 또는 임차인께서 내부를 인테리어 하셔서 변경을 하셔서 사용하실 경우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께서 들어오실 때 해당 호실을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해야겠죠. 원래 상태와 대조를 하기 위해 반드시 입주 전 호실에 대한 현황을 사진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천장은 FCU, 소방 감지기, 그리고 스프링클러, 텍스의 상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벽체는 도장 상태, 그리고 바닥은 바닥 마감 상태와 플로어 박스에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미리 찍어 두시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주기를 해서 따로 별도로 파일로 만들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임대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는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네 번째, 임차인에게 인계할 물품을 체크를 해야겠죠. 넘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주출입문 키, 그리고 우편함 키, 그리고 FCU 리모컨 정도가 되겠고요. 깔끔하게 지퍼백에 넣어서 리스트와 함께 사진을 찍어 두시고 임차인에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열쇠 개수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리스트에 개수도 표시를 해서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대 조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임대료 납부 조건 체크인데요. 임대료는 민법 633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혼합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선납을 원하시면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는 전제 하에 선납으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대료 납부 지연 시 조건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죠. 임대료 납부 지연 한계를 1에서 2개월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그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가 지연이 됐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조항들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잘 해주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임대 계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임대 계약은 역세권인 경우에는 첫 계약인 경우에 가급적 짧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가 처음에 준공이 되면 주변이 활성화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요. 따라서 단기간 내에 분명 임대료가 상승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을 장기 계약으로 가져가시게 되면 스스로 임대료 상승에 대한 혜택을 포기하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첫 계약은 임차인이 장기 계약을 요구하시더라도 전략적으로 계약 기간을 1년 정도로 하시고 추후 계약을 연장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봐서 계속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계속 1년씩 계약을 연장해 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내가 매입한 지식산업센터가 안타깝게도 역세권이 아닌 경우에는 초반부터 장기 계약으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임대료 오름세가 더디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지식산업센터 첫 임대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면 상당히 뿌듯한 기분도 들고 이제 나도 건물주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취득가의 70에서 80% 정도는 은행 대출로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떻게든 빨리 원금을 갚고 100% 자산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이야 계속 금리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이지만 언젠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금 상환을 목표로 달려가야겠죠. 이상 지식산업센터 첫 임대 시 꼭 알아야 할 7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